오늘 알려드릴 이 간단한 한 가지 방법만 알면 이게 진짜 내 식욕인지 아니면 뇌가 원하는 가짜 배고픔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 굶으면 안 된다. 혈당과 인슐린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대사를 정상화하려면 스위치온 다이어트나 공복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 식이섬유나 단백질 잘 먹고 또 건강한 지방을 잘 챙기기, 이런 말 끊임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이런 규칙을 잘 지키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챌린지 등을 독하게 따라했는데도 그 순간 몇 킬로 빠지고 끝날 뿐 결국 빵이나 떡볶이, 과자에 대한 갈망을 이기지 못한 적은 없나요? 저도 15년간 다이어트를 계속 해오면서 매년 적게는 5kg, 많게는 10kg를 감량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정말 모르는 게 없었어요. 무려 15일을 물단식을 하면서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도 시켜보고 집에 올리브오일, 키토빵, 건강한 지방을 위한 음식들은 아직도 쌓여있고요. 지금도 단백질 음료부터 반숙란까지 이렇게 단백질도 매일매일 잘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빵이나 과자, 케이크를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끊으려고 수백 번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그 음식에 대한 갈망만 오히려 더욱 커졌기 때문이죠. 결국 음식이나 영양성분, 칼로리, 몸무게 등의 그런 무한 숫자들, 강박 지옥에서 빠져나와 이렇게 무의식적인 습관을 바꾼 지금은 떡볶이나 케이크 등을 그냥 자유롭게 먹습니다. 근데 사실 막 엄청나게 또 먹고 싶지가 않아요. 입맛도 조금씩 바뀌고 이제 좀 먹는 게 귀찮거든요. 몸무게를 재지 않아도 기존에 입던 옷이 조금씩 커지니까 이렇게 지방이 빠지고 있는 게 좀 체감도 되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식이섬유나 단백질, 좋은 오일들을 잘 챙겨 먹어도 왜 빵과 케이크를 참을 수가 없는지, 혹시 이게 내 가짜 배고픔인지 진짜 허기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부터 가짜 배고픔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까지 우리의 근본적인 식탐을 탐구한 식탐 해방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올바른 정보는 가장 최신의 과학 기반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이 너무 작아서 나중에 찾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그럼 시작합니다. 허기와 갈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초콜릿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초콜릿은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이 소금, 설탕, 지방의 조화가 절정을 이루는 블리스 포인트의 혼합물로 혀가 이 미각을 느끼는 순간 이 음식에 칼로리가 가득하다는 신호를 몸에 보내기 때문이죠. 허기는 칼로리 섭취에 중점을 두며 필요한 칼로리나 영양성분을 채우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갈망은 특정 음식에 대한 욕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허기는 몸의 신호에 가깝고 갈망은 뇌의 정신적인 상태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에 대한 갈망을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책에서는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은 뇌에서 완전히 분리된 작용이라고 해요.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즐거움은 이 쾌락 영역에 연결되어 있고 엔돌핀 등의 호르몬이 관여합니다. 예를 들면 러너스 하이 들어보셨나요? 오랫동안 달리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할 때 갑자기 느껴지는 엄청난 행복감을 뜻하는데요. 이런 러너스 하이는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나타나는 고양감이라고 합니다. 반면 원하는 것은 도파민과 관련이 깊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한번 구별해 볼게요. 옷장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옷들이 걸려 있을 텐데 셔츠와 그냥 면티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신가요? 그렇게 아끼는 옷을 생각하면 즐거운 기분이 드시는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딱 하나 떠올려 보세요. 빵이나 초콜릿, 엽떡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충동이 드나요? 아니면 좋긴 한데 당장 안 먹어도 별로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면 바로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지만 또 옷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지금 당장 입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옷은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유나 장원영 같이 내 워너비가 입은 옷이나 몸을 보면 갖고 싶지만 내가 소유하고 이미 좋아하는 것에는 갈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즉 갈망은 행동과 연결됩니다. 당장 이걸 먹고 싶고 그리고 당장 이 몸을 갖고 싶고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망을 억제할수록 갈망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걸 갈망 괴물로 비유하는데요.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제한해서 몸무게를 무려 4.5kg나 뺐던 제키가 이것도 저것도 다 먹고 싶다 이런 끊임없는 생각에 시달리는 상태와 같은 것이죠. 책에서 나온 제키의 사례에서 제키의 갈망 괴물은 다이어트를 지속할수록 덩치를 부풀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커진 괴물과 싸워야 했고 결국은 패배했죠. 당연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제키는 단골 중국집에 전화해서 겨울 정도로 많은 탄수화물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자튀김과 밥과 커리, 거기다가 쌀국수까지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 모든 걸 집어 삼키고 갈망 괴물이 만족하고 나서야 괴물이 사라져서 안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식탐 해방 책에서는 이렇게 억제하면 점점 강해지는 이 가짜 배고픔을 기반으로 한 갈망 괴물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몸의 신호와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레인이라는 훈련법으로 이를 명시했는데요. 먼저 갈망이 오면 알아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힘, 그리고는 내가 이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은 탐색을 합니다. 호기심과 세심한 관심을 키우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을 합니다. 갈망이 덮쳐오면 몸에서 느끼는 이 신체 감각을 매 순간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망 괴물을 무시하고 저항하고 맞서는 대신 허락하고 내 몸의 신호와 나의 감정 등을 탐색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나 자신의 신호를 관찰하다 보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절박했던 갈망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갈망을 억제한 사람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갈망이 덮칠 때마다 이 레인 훈련을 연습한 제키는 몸무게에 의한 속박에서도 벗어났다고 합니다. 체중계 눈금 대신 내 몸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자 나는 탄수화물은 충분히 배부를 정도로 못 먹고 이렇게 과식해버리는 습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렸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류보다는 콩이나 채소가 자신에게 잘 맞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저도 이렇게 오래 씹게 되면서 오래 씹으면 더 맛있는 음식을 찾고 그렇게 자연스레 본연 재료의 맛에 예민해지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알아차림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념치킨은 오래 씹으면 생각보다 맛이 없구나, 아이스크림은 오래 씹을 수가 없어서 아직은 위험한 음식이구나, 고구마나 단호박은 오래 씹어도 맛있고 적당히 먹으면 금방 배가 부르구나,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나에게 잘 맞는 음식을 저절로 찾게 되더라고요. 결국 제키도 음식을 제한하기 시작해서 이 갈망에 시달리다가 폭식에 빠지는 대신 위가 보내는 신호를 듣고 이제 배고플 때는 먹는 법을 다시 배웠고요. 결국 적정량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해에 무려 몸무게가 12.7kg이 빠졌다고 해요. 사실 이런 다이어트 문제를 깊게 좀 살펴보면 결국 음식에 대한 중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도박 등의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바로 명상이나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저는 TCI 검사의 상위 7%로 중독에 매우 취약한 사람인데요. 저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뇌가 오히려 이 음주와 음식에 깊게 중독되었던 겁니다. 결국 저도 너무 지친 나머지 다이어트는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뇌는 깊이 빠진 다이어트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마지막 동아줄처럼 이 소식자들을 보고 자유롭게 음식을 어느 정도 조금만 양을 조절해서 먹고 싶어서 이렇게 오래 씹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습 자체가 결국 오래 씹고 음미하면서 내 몸의 허기와 갈망을 인지하고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한이라는 게 이 갈망 괴물을 부추긴다면 우리의 대사를 스위치시켜주는 올리브유나 단백질처럼 좋은 음식들, 여기다 허기와 갈망을 더욱 부추기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가리지 않고 막 다 먹어라, 이런 뜻일까요? 분명히 과자나 빵, 케이크만 몇 끼 쉬지 않고 먹는다면 사실 살이 찌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음식들은 우리의 미각과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음식을 끊임없이 먹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음식들을 나쁜 음식으로 규정하고 무작정 피하려고 해봤자 우리가 실험실에 갇혀서 일상생활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영양이 충분히 잡힌 식단만 먹지 않는 이상은 평생 이런 음식들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적인 습관부터 바꾼 뒤에 갈망 괴물을 좀 잠재우고 다시 내 입맛에 맞는 좋은 음식들을 주식으로 챙겨 먹으면 훨씬 쉽게 내 체질을 바꾸는 이런 선순환 루트를 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미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다이어트로 뇌가 다이어트적 사고로 강화 학습이 되고 다이어트 터널에 갇혀서 좀 인지적 사고 능력이 조금 부족해졌다면 당연히 이 다이어트적 사고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게 가장 우선순위겠죠. 사실 다이어트를 반복하며 이미 나의 갈망 괴물이 이렇게 비대하게 커져버렸는데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하며 갈망 괴물을 더 키우고 빡세게 운동하면서 좋은 음식이나 영양성분을 챙겨 먹으라는 소리는 눈앞에 있는 거대한 서류 더미들을 해치우지 않은 채로 또다시 다른 일을 찾아 서류 더미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장은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성취감도 오고 뿌듯함이 느껴지겠지만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이 괴물을 점점 키워서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이렇게 갈망 괴물을 점점 잠재우면서 음식에 대한 도파민 회로 자체를 정상화시켜야 몸이 자연스레 더 좋은 음식, 영양 성분을 찾을 수 있도록 이 토대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오래 씹고 알아차리는 습관 덕에 탐과 폭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제가 어떻게 먹는 게 귀찮아지는 지경까지 왔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